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대량 매도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으며 강보합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2200선에 재진입하면서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15개월 만으로 한일 관계 회복에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 규모도 기존 목표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에 회수된 공적 자금이 2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의 회수율은 69.2%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일 밤입니다. 이 금요일 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타라 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아싸 인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식시장의 명암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인사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자, 올해 한국 증권 파생 상품 시장이요. 오늘 30일을 마지막으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2019년에 이제 마무리 거래가 펼쳐지고 있는데 다만 배당을 받고 싶으면 배당 날일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에요. 26일에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또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요. 내년도 정규 시장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원래 개장 시간이 9시였는데요. 평소보다 1시간 더 늦춰졌고요. 또 종료 시간은 3시 30분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배당 원하신다면 26일에는 담으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다가오는 2020년에도 수익을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도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소부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8월 이후 소부장 기업 띄우기에 정부가 좀 집중을 했는데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는 스탠스 보이게 되면서 증권가에서 소부장 상장 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부장 테마 우려도 있는 상황이죠. 소부장 기업 중 다수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접근하실 때는 이 실적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인사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아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앞불사, 우리 시장을 조금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살펴보시면서 대응책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위반 건수가요. 작년이 최대치였는데 이 작년의 최대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 개 기업의 반복적인 공시 때문에 이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이 코스피에 비해서 이 공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낮은 데다가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 실적이라든지 주가 역시 악화가 되게 되면서 증시 부진에 따른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이 쌓이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경영권이 불안정한 것이고 또 재무 상태 구조가 건전하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다가서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증권가에서 주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잘 살펴보시는 것도 코스닥 시장에서의 대응책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소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올해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악몽의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형주 대비 이익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 수익률에 있어서 턱없이 밀려났기 때문인데요. 자, 중소형주를 담은 펀드도 수익률이 좀 저조해서요. 이 스몰캡 애널리스트들도 한숨이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낙담은 조금 이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그래도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1차 타결했다는 훈풍에 따라서 대형주에서 이 중소형주까지 그러한 훈풍이 조금 확산되면서요. 스몰캡 종목의 수익률 개선세도 이제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중소형주에 대한 인사 소식으로 올라오는 날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돌아온 배당 시즌이죠.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26일까지 꼭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년에도요.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또 곧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공시 위반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이 위반을 했네요. 근데 보통 이제 상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공시에 대한 건데 이를 좀 잘 지키지 않는다면 투자자들도 다시 한번 이 종목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가요. 실적에 비해서 대형주에 비해 좀 주식에서는 좀 수익률이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앞으로는 계속 좀 오를 것이다. 중소형주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사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타라 시스템의 김종영 전문가님은 어떤 주제를 자세히 좀 짚어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로 어떤 걸 다루면 좋을까요? 먼저 정부 힘싣는 소부장, 손잡고 뛰어오르나라는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내년에 소부장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 금속, 화학 등의 6대 분야의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하고 수요와 공급을 하는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 한층 더 커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소재 부품은 일단 일본 규제와 관련해서 국산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투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 소부장 관련한 테마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소부장 테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테마 좀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테마가 조금 연관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반도체 테마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이 소재, 부품, 장비 할 것 없이 이 수혜를 입고 주가도 그만큼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까지 등에 업게 된다면 더욱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도 거의 편입하는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테마 종목인데요. 이제 디스플레이 테마도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외국인 기관이 또 이끌고 가는 시장인 만큼 그들이 집중하는 테마, 그 반도체 테마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수도 이제 상승 추세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테마와 또 어떤 테마가 또 수혜를 받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 발표로 소재, 부품, 장비 테마주들이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다뤄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공시 위반이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쌓이다 보면은 또 투자자들에게도 간접적인 위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먼저 올해 코스닥 상장 회사의 공시 위반 건수는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 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기업의 반복적인 공시 위반으로 그 횟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과 이 거래소가 부실 공시를 줄이기 위해서 불성실 공시 제재금을 높이고 누적 벌점 이상이면 즉시 상장 실질 검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패룰을 도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갈수록 늘어나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중시 부진으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시를 번복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이후에 이렇게 업황부진 등으로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자세히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먼저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네, 퀴즈 좋아요. 네, 평생 동안 조금 보유를 해야 하는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평생 보유해야 되는 주식,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네, 바로 조금 상장 폐지 주식입니다. 아, 네. 상장 폐지 주식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조금 있다면은 이제 불성실 공시 벌점을 받은 종목은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불성실 공시 벌점이 쌓이는 곳들은 이제 경영권이 불안하고 재무 상태가 좀 부실하다는 공통점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재무제표 상으로 이제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 기업 분석 자료를 보시면 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서 흑자 형태의 종목들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 121선, 추세선과 21선, 수급선 아래에 있는 완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조금 삼가하시라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 종목이다 하더라도 돌다리부터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심정으로 이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꼼꼼해서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시 위반이 계속 누적된 회사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사에 대해서 김종현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오늘장에서 어떠한 종목에 좀 더 집중했을까요? 저희가 탑10을 골라왔는데요. 10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0위는 화승인더입니다. 포장 가공품 그리고 신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특히 어제장에서요.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패션, 의류 테마주를 좀 견인하는 모습도 어제장에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요. 외국인이 조금 많이 덜어내는 모습 보이게 되면서 장 후반 들어서 약세로 빠진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오늘장 0.44% 소폭 내리면서요. 11,200원으로 소폭의 음봉을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9위로 넘어가겠습니다. 9위는 시젠입니다. 진단기기 개발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젠인데요.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매도세가 조금 더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12거래일 연속 기관이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수급적 특징 체크해 가면서 시젠이 음봉을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 소폭으로 빠진 모습입니다. 0.17% 내려가면서 29,4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9위 시젠 살펴보셨고 8위로 넘어갈까요? 테스나 보시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큰 폭의 강세를 보였던 오늘장이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이죠. 이 테스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1,100원 오르면서요. 44,550원까지 올라온 테스나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바로 7위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금속 가공 전문 기업인데요. 5G 상용화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종목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요. 외국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요. 이 서진 시스템 오늘장에서도 양봉을 기록한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쭉쭉쭉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 그 우상향 크게 그려갔던 하루였는데요. 29,600원까지 찍었던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종가 같은 경우는 29,350원으로 오늘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살펴보셨고 이어서 6위로 넘어갑니다. 6위는 모헨즈 가지고 왔습니다. 램콘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주로서도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새만금 관련해서 테마주로서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모헨즈인데요. 외국인이요. 5일 연속 계속해서 순매수의 행렬을 보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오늘 그 와중에 거래량도 함께 수반이 되면서요.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으나 그래도 크게 양봉을 기록한 모습
오늘장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엔즈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올랐던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7% 가까운 큰 강세 보이면서 5,220원까지 올라온 종가 확인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위부터 6위를 확인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5위부터 1위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이구산업입니다. 구리 관련주인데요. 오늘장에서요. 거래량을 또 크게 수반하더니 탄탄한 상승폭을 보였던 이구산업입니다. 역시 그간의 조정을 마무리 짓는 장대 양봉이 그려지기도 했는데 오늘장에서요. 2,000원 선을 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만 같은 구리 관련주로서의 대창을 좀 보시면 희비를 달리한 모습인데요. 대창에는 파란불이 켜져 있죠. 같은 구리 관련주로서 대창 같은 경우는 7% 넘는 낙폭이 보여지기도 했으나 이구산업의 경우는 10%가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 보이면서 1,805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텍입니다. 역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최근 5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을 봤을 때 오늘장에서 좀 경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거래량 크게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리고 가파른 상승세도 보였던 오늘장이었는데요. 오늘 한번 차트 보시면 10%대 넘는 강세를 끝끝내 이어갔습니다. 650원 오르면서 6,760원까지 올라온 모습, 그간의 조정을 조금 끝내고 길게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3위로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입니다. 외국인이요 10일이나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10% 넘게 그런 오름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오늘장이었는데요. 종가가 13,400원까지 찍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내년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산업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주들의 테마가 좀 많이 들썩였던 오늘장이기도 했었는데요. SNS텍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과 함께 오늘장에서 오름폭 장중 내내 쭉쭉쭉 그려가더니 끝끝내 유지하면서 SNS텍 오늘 플러스권에서 강하게 흐름 보여냈습니다. 13.91%대의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서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인데요. 자, 이 레미콘 기업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관련주 연일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 서산 살펴보시면 이낙연 총리 인맥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늘장 크게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후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서산에 대한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장 차트 보시면요. 14.19%라는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3,460원 오랜만에 장대 양봉 시원하게 그려낸 서산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1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위는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한 영풍재지 살펴보시겠는데요. 4년 전에 한 사모펀드가 인수했던 영풍재지가 M&A 시장에서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간의 차트를 쭉 보시면 12월 20일 오늘장에서 급등의 모습이 펼쳐졌고 52주 신고가까지 자연스럽게 경신했던 오늘장이었는데요.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꽉 채워진 5장 들어서 꽉 채워진 상한가가 보여지면서 930원 올랐네요. 4,045원까지 올라온 영풍재지 살펴보셨습니다. 인공지능이 집중한 오늘장의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핫한 종목들 많이 살펴봤는데요. 역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텍과 SNS텍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5G 상용화 수혜주로 서진 시스템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서 서산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 종목 중에서요. 타라 시스템이 더 주목하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올해 뚜렷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화승인더 먼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가요? 네, 화승인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을 조금 두껍게 껴입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앵커님, 이 네.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수혜를 조금 받을까요? 지금 방금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두꺼운 옷, 코트를 입어야 되니까 막 의류 관련주도 상승을 할 것 같고 또 추우면 보일러주도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 맞나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겨울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혜 테마는 보일러, 의류 테마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 화승인더 의류 테마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의류 테마에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영업이익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이 종목 눈여겨보시라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전일에 조금 코엘 패션이 상대 강도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거래량적인 부분, 추세선 아래에 있어서 조금 하락 추세에 있는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지켜봤을 때 타라 시스템은 화승인더를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화승인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화승인더 이렇게 상승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가 21선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저점을 하나 형성을 한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리에서 눌림목 부분에서 나온 첫 양봉으로 저희 타라 시스템은 집중을 하고 첫 양봉이다라고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날 이제 당일이 되겠죠. 당일에 어떠한 이 거래량을 죽여놓는 듯한 모습의 휴식으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가능성을 두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분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후 분출로 이어져서 앞전 고점 12,2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충분히 상승세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앞서서 이 의류 테마에 조금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수급적인 면 그리고 이 펀더멘탈적인 면 이렇게 매출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화승인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승인더였는데요. 날씨 관련 수혜주, 그러니까 의류주로서 상승을 했는데 12,200원을 돌파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곧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젠은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좀 올라갈 듯 했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내년부터 이 글로벌 바이오 이제 의약품이 이제 미국, 유럽 특허가 좀 잇따라 만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이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큰 장이 열리고 이에 한국 바이오에는 기회 요인으로 조금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 이슈지만 이 바이오 테마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이 시장을 상승세로 돌릴 때 바이오 테마가 한몫을 하고 쉬고 있는데요. 다시 바이오 테마가 출발할 기미를 조금 보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이오 테마가 출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깊게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네, 그중에 조금 바이오 테마 중에서 조정을 받는 이 시기에 저점을 낮추지 않고 고점 조금씩 올려가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바로 조금 시젠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젠 이 바이오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앞전에 이 변곡점을 만드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변곡점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 이후에 말씀드리는 이 분출이 조금 나와주지 않고 휴식을 5일선에서 계속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에 붙어가는 형식으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금 미세하지만 저점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휴식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21선과 수렴하는 모습,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첫 양봉을 등장을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이 거래량과 함께 등장을 한 모습에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 이 역시 거래량 조금 줄어들면서 쉬어가는 흐름으로 조금 더 앞쪽 분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분출이 된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다. 앞으로 이 바이오 테마에 이 순환매가 조금 돈다면 이 종목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테마주가 이제 점점점 반등의 움직임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시젠이 지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곧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죠. 바로 서진 시스템. 요즘 5G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중에서도 서진 시스템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요? 타라 시스템도 이 종목 계속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나요? 네, 일단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이 서진 시스템은 5G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5G 테마에도 속해져 있긴 하지만 이 휴대폰 부품과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5G와 반도체 등 요즘 수혜를 받는 모든 것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바로 서진 시스템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조금 이어가다가 이렇게 21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1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들어선 이후에 상승 추세에서 첫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타라 시스템은 반응을 하고 이렇게 종가에 편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저점, 고점을 높여가는 3일간의 휴식 이후에 5일선을 딛고 올라가는 분출의 형태로 당일 분출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이 변곡점 부분에서 나온 첫 양봉 이후에 오를 일만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첫 양봉이 등장을 하고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있는 종목이니만큼 앞전 고점 돌파를 하러 가는 중간에 이 3만 원 가격 저항선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이러한 수혜를 많이 받고 이 고점까지 돌파를 하러 가는 모습 함께 지켜봐 볼 수 있지 않은 종목인가 하는 말씀 드려보면서 서진 시스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5G 관련주로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거기 차트를 보니까 1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인 첫 양봉을 발견하고 이게 3만 원을 돌파한다면 상승세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주가 또 핫한데요. 관련주로 오늘 아이텍이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런 첫 양봉을 보였는데 계속 양봉 그려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테마 중에서 이 아이텍은 이 반도체 검사 장비 테마, 이 소테마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네. 아이텍, 이 반도체의 마지막 공정인 테스트를 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곡점이나 아까 말씀드린 눌림목 구간에서 이 고점을 향해서 천천히 출발을 했고 그 조정을 받는 시기에 이 아이텍은 이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은 이후 당일 이렇게 단기적인 전환이 나와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단기 전환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긴 시간 동안 21선 아래에서 이제 수렴을 하러 가는 모습 보여주고 21선 위로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단기 전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일 이렇게 단기 전환이 나왔는데 이렇게 단기 전환을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이 단기 전환이 나왔으면 이 121선까지 좀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이 121선을 돌파를 하면 상승 추세로 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121선으로 가는 이 첫 번째 단계인 이 단기 전환 이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첫 매집 양봉, 이 단기 전환에서의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121선으로 가는 어떠한 이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휴식과 어떤 분출을 거쳐서 이 7,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면 이 121선과 이 8,000원 가격 저항선대가 있는 이 121선으로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 보여줄 텐데요. 이렇게 조금 반도체 테마 업황이 개선되고 이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121선 추세선으로 갔을 때의 어떤 상승 추세로 돌려가는 이 움직임 단기 전환부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이텍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단기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는 아이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7,000원을 돌파한다면 121선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더 상승세로 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주에 있어서 아이텍보다 더 강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SNS텍이었는데요. SNS텍이 오늘 무려 13%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반도체 역시 이 반도체 소재 테마, 이 소테마 안에 이 반도체 소재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이 핵심 재료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과 내년 이 중반기의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급등 출발을 하고 52주 신고가를 연일 갱신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마 전체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타라 시스템에서는 같은 테마 내에 강한 종목만을 선별하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테스와 이 테크윙 같은 종목으로 조금 밀려나서 편입을 안 하는 상태에 있었는데요. 당일 이 테스와 테크윙이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5일선 이탈로 전체적인 청산 이후에 이 종목으로 갈아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5일선 이탈로 종목을 갈아타서 이 SNS텍 당일 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121선 위에서의 어떤 흐름으로 상승 추세 꾸준히 유지하고 이 앞전에 이 상승이 있었지만 테스와 테크윙 어떠한 앞전에 더 강한 종목 때문에 저희 타라 시스템에는 편입이 되지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후에 이 3일간의 휴식을 거친 다음 테스와 테크윙
5일선 이탈하는 조정을 받았지만 이 종목 5일선을 딛고 당일 급등을 하면서 분출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재분출 첫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에 이렇게 홀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분출을 이뤄냈다는 점이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지금 당일 분출로 인해서 신고가, 최고가의 지금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강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목에 비해 더 월등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전에 고점이 없어서 탄력적으로 고점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NS텍 앞으로 고점이 어딘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반도체 조정세에서도 테스테크는 사실 5일선을 이탈을 했는데 SNS텍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을 해서 탄력적 고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이슈와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하이라이트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주가 추이를 분석해 주시는 김종혁 전문가님 나와주셨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궁금하다. 인공지능 매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그 힌트를 조금 얻어보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연회 것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내일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종목 검색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강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요, 종목 상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종목 상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됐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369님이시네요. 갑자기 게임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까지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수익률 향상에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언제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고 오신 종목은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화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자, 김종혁 전문가께서 원익 QNC 가지고 와주셨고요. 원익 QNC가 일주일 새 7%가 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이 또 나타나게 될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요. 12월 2일에 편입이 된 스페코입니다. 이 스페코가 4,320원 최고가 터치를 하면서 38%,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 짱짱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네요. 92,200원 최고가 터치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원익 QNC가, 그리고 4위는 아모텍까지 차곡차곡 그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쌓여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와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또 1등 테마주를 공략하는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을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세 글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화장품주입니다. 여러분, 화장품이 밀착이 참 잘 돼야 원래 내가 예쁜 것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밀착을 잘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색조 제품이 밀착이 잘 돼야지 본연의 색을 확 이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색조 전문 기업입니다. 색조 전문 기업으로서 최근에는 이 광채 쿠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베스트를 친 그러한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오늘 했고 오늘 선주 앵커도 아마 했을 거예요. 이 머니투데이 방송 분장실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 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종목 세 글자 어떤 종목이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X의 한 멤버가 이 종목에 또
광고 모델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기분 좋은 금요일이니까 이 정도로 풍성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문가께서는 왜 이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타라 시스템은 왜 이 종목을 포커스를 잡고 있었을까요? 잠시 후 김종혁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힌트 드릴게요. 바로 제 얼굴에 있습니다. 오늘 이걸로 화장했거든요. 바로 클리오 화장품으로 오늘 했는데 예쁜가요? 자, 오늘 이 화장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색조 화장품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타라 시스템이 왜 이 종목을 집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전문가님 왜 그런 거죠? 타라 시스템에서 선택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일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포장 용기, 재지 테마, 이 뭐 시멘트 및 건설 테마, 그리고 또 클리오를 포함한 이 화장품 테마가 상위로 자리한 모습인데요. 그중에 오늘 가지고 온 이 클리오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테마에 속한 종목입니다. 당일 말씀드린 많은 테마에서 순환매가 돌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 화장품 테마 강도가 장중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라 시스템이 이 종목을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단지 이 당일 상승률 상위 종목만을 뽑은 게 아니라요. 당일 어떤 테마의 순환매가 집중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이 듀얼 모멘텀, 절대 강도, 21선 수급선을 바탕으로 이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 아래에 있는 종목은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당일 상대 강도 그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화장품 테마 내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 대금 또한 같이 나와주는 것으로서 상승으로 가는 첫 번째 신호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의 여러 조건에 충족이 되어 있는데 강한 상승 양봉을 또 포착을 했고 절대 강도, 상대 강도도 높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품주잖아요. 요즘 한중 관계가 좀 회복이 되면서 뭐 테마주로서 백화점주, 면세점주, 그리고 화장품주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거를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조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클리오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클리오는 뭐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브랜드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중국 대만으로 수출로도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소비재 업황은 조금 사드 문제로 조금 관광객 수가 줄면서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소비자 하면 대표적으로 이 화장품, 여행, 면세점 등이 있는데요. 가장 좀 민감하게 움직여주는 게 이 화장품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화장품 테마,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으로 한번 훈풍이 불었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이제 고개를 들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이 극적으로 1차 무역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좀 중국 내 사업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또 중국 소비재 관련 테마들, 특히 이 화장품 테마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또 3년 내에 이제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눈에 조금 띄었는데요. 또 오는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 정상회담을 열고
오후에는 청두로 이동해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호재가 많이 있는 테마, 이 중국 소비재 테마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고 그 테마, 그 화장품 테마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화장품 품목 가운데서 당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클리오이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도 사상 최대치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곧 한중일 정상회의도 갖고 그리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9% 이상의 긴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반짝이고 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타라 시스템 하면은 이 매집 분출 청산, 이 시세의 원리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요. 맞아요. 상승하는 주식은 이 주가의 움직임이 매집 분출 청산, 이 사이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첫 번째 양봉, 즉 이 매집 양봉의 출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의미 있는 이 첫 양봉을 찾아내는 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앵커님 네.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이요? 제가 좋아하진 않고 누가 옆에서 하자고 하면 약간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데 김종현 전문가님은 좋아하세요? 저도 등산은 조금 안 좋아하는데요. 네. 등산 말씀드린 이유는 이 등산의 이 시세의 원리, 매집 분출 청산의 이 시세의 원리와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등산을 시작해서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을 매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중간에 숨 한번 딱 고르고 다시 정상으로 오르기 시작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이제 분출로 보고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산할 타이밍을 볼 때가 이제 청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중간에 한번 쉬어갔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앵커님은 지나온 자리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의자에서 쉬시겠습니까?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 위에서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 의자에서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너무 돌진하면 탈나요, 나중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올라가서 쉬는 것이 올라가기에 수월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휴식을 할 때 위에서 쉬어가는 종목이 올라가기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 매집, 휴식, 분출, 청산, 이 사이클 시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당일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강한 종목으로 바로 정상으로 직행할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휴식을 취할 때 오르막 저점, 고점을 높여서 쉰다면 좋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라 시스템에서 이슈와 거래량적인 부분, 상대 강도, 매집 양봉 첫 번째 양봉 등장을 했다. 이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고 출발을 했으니까요. 이후에 정상으로 오르는 것을 함께 한번 저희 타라 시스템과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등산과도 차트의 시세 원리에 대해서 비교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올라가기보다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 종목 바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지금 들어갈게요. 네, 클리오.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또 친숙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클리오는 과연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주가적으로 그리고 이 주식 정보, 인공지능이 또 집중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판넬로 준비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클리오가 인공지능 이 타라 시스템이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에 충족을 했다라고 해요. 상대 강도도 오케이, 절대 강도도 오케이, 모두 이상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믿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화장품 주는 중국 이슈에 있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개선 기대가 또 커지고 있어요. 왕이 외교부장의 또 방한 소식 계속해서 또 들려오게 되면서 화장품주가 들썩이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종목들인데요. 역시 중국인들이 좀 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화장품 제품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클리오가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출발 신호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등산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이제 그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잘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전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김종혁 전문가께 한번 물어볼게요. 김종혁 전문가님. 네. 좋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 화장품주에 있어서 우려로 작용되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드 문제가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니에요. 기대감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원재료 관련해서 수출 규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화장품주가 뜰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다 마련된 게 맞는 건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네, 아직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드 사채 이전으로 조금 돌리기 위한 노력들이 기대감으로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재료 문제 또한 이 타격이 조금 제한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클리오도 실적도 턴어라운드하고 있으니까요.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고 또 일본 원재료 수출 규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큰 상승 흐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첫 신호탄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막 빨리 잡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흐름을 보고 잡아야 될지 저희가 가격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 어떻게 보면 되나요? 네, 매수가는 당일 종가 부근 21,250원에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주봉상 이 120주봉이 걸려있는 목표가 24,000원 정도로 드리면서 이 주봉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손절가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5일선 부근, 이 생명선 부근에 있는 이 19,5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조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클리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준비했는데요. 21,250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라인은 24,000원 부근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수익 실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19,500원입니다. 이 부분 이탈 시 매도 전략 취하셔서 리스크 관리도 꼼꼼하게 해보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발전할수록 화장품주가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클리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이슈와 그리고 핫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이대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무료 강연회와 또 무료 방송인데요. 자, 김종현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만 공개하는 시크릿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힌트 좀 많이 주세요. 네, 일단 저희 무료 방송을 진행할 때 네. 그날 어떤 테마의 순환매가 돌고 그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 상대 강도, 절대 강도를 부각을 해서 이렇게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안내할 예정이고요.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남북 관계가 조금 진행이 되었을 때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레미콘 관련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북한이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저한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시크릿 정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데 전문가님께 살짝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요 또 하나 주목될 게, 일단 무료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 날 2분 날 24일이죠. 이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공지능의 종목 검색기 타라 시스템을 통해서 무료 강연회를 21일 토요일 그리고 28일 토요일 이 차례에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내일 무료 강연회에서는 테마의 순환매, 이제 시세의 원리 등을 이 시스템의 사용 방법과 더불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투자에 대한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과 무료 강연회를 통해서 알찬 정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